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석탄을 운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됐는데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10여 척의 화물선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선박도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가 지난 12일 촬영한 북한 남포항의 모습입니다. 대형 선박 두 척이 석탄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길이가 170여 미터로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토와 비슷합니다. 이들 선박들은 지난 9일과 12일 사이 같은 항구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12일에는 이 중 한 척이 어디론가 출발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14일 촬영된 사진에는 두 척 모두 출항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남포항은 지난해 3월 와이즈 어네스토가 석탄을 싣고 불법적 수출을 위해 출항했던 곳입니다. 한 달 전으로 시점을 더 넓혀보면 석탄 항구의 화물선 움직임은 더 활발해집니다. 지난달 16일에는 길이가 165m가량 되는 화물선이 덮개를 덮은 상태로 정박해 있었는데 다음날 이 선박이 덮개를 연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이어 21일에는 이 선박이 떠난 듯 항구 전체가 비어 있었지만 24일에는 또 다른 대형 선박 두 척이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이달 3일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남포항에는 지난 한 달 사이 최소 선박 7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 거래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용 화물 선박인 와이즈 어네스토 같은 대형 선박들이 석탄을 취급하는 북한의 대표 항구에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또 다른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석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Here is an enormous undertaking, not just the United States undertaking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at rogue regimes are difficult. I concede we need to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Senator.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석탄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렸다면서 이런 불법 운송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부는 국가 재정을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지출하는 엄청난 돈을 식량 개선에 투입하면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몇 시간 뒤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에선 북한 정부 대표단에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Prioritize the human rights of its population over military expenditure, including by dedicating resources to ensure freedom from hunger.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한 발에 100에서 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에서 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500만에서 1000만 달러로 추산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 80회 이상, 발사체까지 더하면 200여 차례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10억에서 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톤당 1,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에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면 옥수수 19,000톤을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간 군사비 33억 5천만 달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힌 지난달 국제 시세로 베트남 쌀 940만 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와 FAO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촉구한 외부 식량 지원 규모 136만 톤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If he reprioritized his military spending to feed the people, I think they could solve their food problems.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 등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됐고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더 커진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외교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은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과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대북 금융제재 법안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한 패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ns making promises that they don't keep and playing for time and delaying. All of this to me points to the need to put maximum economic pressure. 투미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공격적인 핵 야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벌여 북한의 국제사회 위상만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느슨해진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needs to re-engage in its maximum pressure effort and is going to have to corral all of those that have weakened their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직 북한과 외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2017년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urrent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 is that there is, and we should go down that path if we can. We can always return to the state that we were in beforehand. 틸리스 의원은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선의의 행동을 보일지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미한 동맹과 두 나라 국민들의 우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제재 회피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에런 아놀드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박 몰수에 대해 치외법권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몰수한 법적 근거는 특정 불법 활동이라면서 이번 경우 미국의 자금세탁법에 근거해 북한 선박은 민사 몰수 대상이 됐다면서 이 같은 민사 몰수 소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초기 비용은 한국의 총 생산량에 맞먹을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자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인 마커스 놀런드 박사는 15일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이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하려면 당장 산출 가능한 비용만 해도 1조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 경제 1년 총생산과 비슷한 규모라며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마련한다면 지금부터 극도로 보수적인 재무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길버트 로즈먼 프리스턴대 명예교수는 통일 후 안정화 과정에서 일본 자본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배제하고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체포된 뒤 랴오닝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 중 1명인 18살 김모 군의 아버지는 아들과 탈북민의 구명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모 군의 아버지는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믿고 기다렸는데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아 이들의 북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모군의 아버지는 또 아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할 수 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